단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투입된 무장 군인들. 도대체 이 남자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마트에서 쇼핑 중인 프랭크와 사라 커플. 이때 프랭크의 앞에 오랜 친구인 마빈이 나타납니다. 마빈은 누군가가 프랭크와 자신을 노린다며 함께 갈 것을 권유하죠. 하지만 이미 은퇴했다며 마빈의 제안을 거절하는 프랭크. 그런데 이때 혼자 돌아가던 마빈은 폭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프랭크는 마빈의 죽음을 믿지 못하고 큰 충격에 빠지죠. 슬픔에 빠진 채 장례식을 마무리하는 프랭크.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프랭크를 찾아온 낯선 사람들. 프랭크는 보안시설로 끌려가 생전 처음 듣는 밤그림자 작전에 관해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총을 든 군인들을 데리고 이곳을 점거한 잭. 잭은 엄청난 스파이였던 프랭크를 무시하며 정보를 불 때까지 사라를 고문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사라를 들먹이자 열받은 프랭크는 잭에게 한 방 먹인 후 자료실로 숨어버리죠. 그리고 적들을 하나씩 천천히 제거해 나가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구원투수. 바로 죽은 줄만 알았던 마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에 올라온 문서에 두 사람이 밤그림자 작전을 수행했다는 내용이 써 있었다는 마빈. 문제는 둘 다 밤그림자가 뭔지 모른다는 건데요. 어쨌든 상황이 위험해지자 프랭크는 사라를 숨기려고 하지만 오히려 신난 사라는 계속 함께하겠다고 우깁니다. 잭은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한조베라는 킬러를 고용하게 되죠. 마치 성공적인 로맨틱에 목숨 걸 것만 같은 어딘가 굉장히 익숙한 이 남자 한. 한은 잭의 암살 의뢰를 너무도 기쁘게 수락합니다. 한편 MI6의 국장은 밤그림자 얘기를 듣자마자 빅토리아를 찾아가죠. 그리고 프랭크와 마빈의 오랜 친구인 그녀에게 어느 쪽 편을 들지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사이 프랭크 일행은 밤그림자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냉전시대 외교관들을 통해서 모스크바로 반입되었던 메가톤급의 핵폭탄으로 만들어진 무기죠. 그걸 만든 건 바로 천재 과학자 베일리 박사. 하지만 과거 프랭크와 마빈의 작전 실패로 박사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남은 건 위키리스트 자료와 파리의 IP 주소뿐이죠. 그런데 이때 자료에 묻은 와인 자국을 보고 와인 덕후 개구리가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추리하는 프랭크. 막막하기만 한 상황에서 이들은 최고의 킬러 한이 자신들을 쫓게 된 걸 알게 됩니다. 평정심만큼은 세계 최고인 마빈조차도 멘붕이 오죠. 과거 프랭크 때문에 커리어 제대로 망쳤던 한은 그 한을 품겠다며 미친 듯이 이들을 뒤쫓습니다. 하지만 보란 듯이 한을 엿먹이고 비행기를 훔쳐 프랑스로 가는 데 성공한 세 사람. 그런데 이때 이들 앞에 나타난 엄청난 섹시 스파이. 프랭크를 뜨거운 키스로 반겨주며 사라의 뜨거운 시선을 받는 이 여자. 바로 러시아 정보 요원 카차입니다. 정보 공유를 하지 않으면 미국에 넘겨버리겠다는 협박에 어쩔 수 없이 협조하게 되는 이들. 이들은 다 함께 개구리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사라의 실수로 개구리는 이들이 미행임을 눈치채고 총을 꺼내들죠. 그리고 벌어지는 신의 추격전. 사라는 카차에게 지지 않기 위해 폭풍 운전을 하지만 프로 앞에선 별 수 없는 아마추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포한 개구리를 고문하려던 그때 사라는 자신의 공감 능력을 뽐내며 개구리를 설득합니다. 사라의 회유에 감동한 개구리는 이들에게 열쇠를 건네죠. 겨우 카차에게 한 방 먹인 사라. 그날 밤
사라가 카차 때문에 화가 났음을 알게 된 프랭크는 로맨틱한 저녁 식사로 마음을 풀어주려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카차가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자며 프랭크를 불러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함정이었죠. 카차는 프랭크를 마비시켜 열쇠를 빼앗아갑니다. 네, 이쯤 되면 뺨을 안 때릴 수가 없겠죠. 사라는 옛 썸녀에게 휘둘리는 프랭크에게 턱이 돌아갈 풀스윙을 날려줍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프랭크를 불신한 마빈이 미리 열쇠를 바꿔두었다는 거죠. 카차는 마빈의 가짜 열쇠 때문에 잡혀가고 이들은 그 사이 정보에 접근합니다. 마침내 손에 넣은 밤그림자에 대한 보고서. 거기엔 밤그림자를 숨긴 요원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요원을 쫓아 영국으로 온 이들. Hello, sweetie. Where'd you get the bodies? My freezer. 병원에 잠입한 프랭크와 빅토리아는 드디어 관련 요원을 만나게 되는데요. 요원의 정체는 바로 베일리 박사. 계속되는 약물 투여로 정신이 반쯤 나가 있긴 해도 어쨌든 살아 있었네요. 빅토리아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 스스로 MI6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베일리 박사와 함께 모스크바로 가죠. 정신을 차린 베일리 박사는 밤그림자가 있는 곳으로 그들을 안내합니다. 그곳은 바로 크렘린 궁. 이렇게 이들은 드디어 밤그림자를 발견합니다. 어떤 수를 써도 탐지가 되지 않는 지상 최강의 핵폭탄. 이들을 추적한 카차가 나타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위험성을 이해한 카차도 결국 이들의 편에 서게 되죠. 무사히 회수한 기념으로 이들은 파티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급하게 걸려온 빅토리아의 전화. 그건 바로 박사가 이 폭탄을 감춘 게 아니라 사용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위키리스트에 직접 문서를 올려서 이들로 하여금 자신을 탈출시키게 만들었던 박사. 박사는 그 사이 잭과 거래까지 마쳤죠. 또다시 죽을 위기에 처한 세 사람은 빅토리아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나는데요. 그 사이 박사는 신경가스를 사용해서 잭으로부터 탈출합니다. 그리고 이란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하죠. 이들이 박사를 뒤쫓으려던 그때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한이 쫓아옵니다. 프랭크는 수천 수만의 사람이 죽을 거라며 이번만 협조하라고 한을 설득하죠. 생각보다 순수했던 킬러 한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번만 작전에 합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또다시 작전에 투입된 사라. 사라는 외교관에게 접근한 뒤 독을 이용해 협박해서 대사관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사이 거래를 마친 박사는 이란 요원들을 제거해버리죠. 그리고 핵무기를 실행시켜버립니다. 이들은 한 발 늦어버리고 사라는 박사의 인질이 되는데요. 게다가 폭탄 해체에 결국 실패하는 프랭크와 마빈. 결국 프랭크는 박사가 있는 비행기로 폭탄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사라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폭탄을 다시 가지고 내리죠. 묵은 복수가 이뤄질 거란 기대를 하며 박사는 신나게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폭탄은 비행기에서 터져버립니다. 그 짧은 시간에 박사를 속이고 비행기에 폭탄을 설치해 두었던 프랭크. 결국 비행기를 날린 한을 제외하면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믿고 보는 명배우들의 향연에 탄탄한 스토리와 빵빵 터지는 액션.
그리고 반가운 얼굴과 주옥 같은 한국어 대사까지. 2마리 토끼, 아니 아예 토끼떼를 모두 잡아버린 영화. 레드, 더 레전드입니다.